사실은 이란의 이 타격 가능성,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보려면 미국 정치를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추가 제재 및 그 향후 전망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란에 취하고 있는 그 경제 제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강력한 경제 제재입니다. 이란에서 파는 석유를 이란이 석유를 파면 이란은 모든 유전이 국영이기 때문에요. 중앙은행을 통해서 이 모든 이 대금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12월 31일 서명한 국방수권법안의 골자는요,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자체를 하게 되면은 이란의 미국 내 어떤 금융기관과도 거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란의 석유를 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올해 6월 지금 6개월 유예 기간이 지나면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우리 정부나 일본 정부는 우리는 좀 예외로 해달라는 거죠. 왜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가 9.6%입니다. 9.6. 우리나라 전체 원유 수입량의 9.6%에 달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뭐 9.6% 정도야. 우리가 뭐 좀 다른 데서 석유를 가져오면 되지 않겠느냐. 자, 이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 대통령께서도 이 터키 들리시고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다녀오신 거죠. 이렇게 가서 뭐 좀 더 거기서 더 받아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게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증산 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란에서 완전히 사태가 발생해서 사우디가 급작스럽게 증산을 한다고 해서 그 증산된 석유가 우리나라에 온다는 보장은 그렇게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가셔서 이제 달라는 약속을 받아오셨는데 약속은 받아주셨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석유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3개월치 미래분을 지금 우리가 수입을 결정을 하는 거죠. 선물 시장 아닙니까? 그 사태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 갑자기 증산을 하더라도 이게 이미 계약된 쪽으로 갈 확률이 많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3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대통령께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하지만은 일단 전쟁이 발생하면 우리게 상당히 어렵고요. 자,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럼 뭐 아프리카나 뭐 다른 데서 우리가 석유를 수입하면 되지 않느냐? 좀 안타까운 점은요, 우리가 중동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요. 자, 리비아 석유를 한국에 가져오면은요 못 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리비아 석유를 한국에서 정제를 못 해요. 우리나라 정유 시설은요 다 중동산 중진류에 맞춰 있습니다. 중진류. 중진류라는 거는 이 황이나 이런 그 불순물들이 사실 많은 좋지 않은 석유예요. 중진류, 무거운 석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유 시설은 다 2번 정제하게 돼 있어요. 한 번 정제하고 한 번을 더 정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산물이 많이 나오니까 석유화학 이런 이 제품을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우리나라 지금 그 석유 관련 기업들이 엄청난 지금 이윤을 올렸다 하지만 사실은 국내에서 파는 휘발유보다는 이 석유화학 제품을 해외 수출한 데서 수익을 가장 많이 올리고 있는 부분이죠. 리비아 석유는요, 이 경질류라고 그럽니다. 경질류. 왜 리비아 사태에 유럽이 그렇게 빠르게 신속하게 이 대응을 했는 줄 아십니까? 북해산 석유가요. 영국 그 위에 북해산 석유가 경질류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아프리카 이쪽 석유는 경질류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정유 시설은요 석유를 가져와서 한 번만 정제합니다. 그 사우디에서 석유를 줘도 유럽에서 또 정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석유 수급선 다변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보면은 중동산에만 지금 정제시설도 그대로 갖추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우디에서 만약에 지금 대통령께서 다녀오신 3개국에서 석유 수급이 원활치 않을 경우 우리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지금 뭐 우리가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석유 금수 조치에 동참을 하면서도 그래도 시간을 갖고 좀 유예 기간을 달고 좀 예외를 달라고 미국에 요청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자, 저는요 이번에 우리 이란 사태를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요, 자, 우리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 이 뭐 10% 정도의 석유를 지금 의존하고 있고요. 또한 이란은요 우리나라의 최대 중동 내 교역 국가입니다.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은요 아랍에미리트가 최대 교역 국가예요. 아랍에미리트요. 근데 아랍에미리트는요 중개무역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도 물건이 갔다 이란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란이 가장 큰 교역 국가입니다. 우리에게 이란과 어떤 경제적인 관계를 끊는다고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타격이 된다. 특히 우리 부산 지역에 이란하고 거래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부산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자, 근데 제가 이제 좀 큰 틀로 우리가 이번에 이란 사태를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조금은 미국과의 협의를 하면서 유예나 또 어떤 예외를 좀 받아가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조치를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란 사태를 빠르게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란 사태를 빠르게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그 제재는요. 상당히 고육지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패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 이란이란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자, 지금 이란과 지금 미국이 2010년에 한번 추진하고 이제 두 번째 이게 일방적, 그러니까 독자적 제재안입니다.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와 유럽 국가들 30여 개국이 하고 있는 제재는 독자적 제재안입니다. 유엔 차원의 제재안이 아닙니다. 이미 유엔 안보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4차례 안보리 결의안이 있었고요. 이거에 따라서 유엔 차원에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되고 있는데 이란이 계속 협상 테이블에서 뭐 제대로 응하지 않으니까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각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이란에 내리는 제재죠.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독자적으로 이란 정부에 내리는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제재안이 따로 나가죠. 30여 개국 내리는 건데요. 자, 이 두 차례에 걸친 지금 이란에 대한 독자적 제재안, 일본, 호주, 뉴질랜드, 유럽 국가, 미국, 캐나다. 그래서 약 30여 개국만 동참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중국입니다. 제가 왜 이란 사태를 빨리 해결해야 되냐고 제가 뭐 중국을 적대 국가로 보는 건 아니고요.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도 제가 이란 사람들 만났는데요. 이란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중국 제품 좀 안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이란의 시장이 완전히 중국화되고 있어요. 요새 나온 용어가 있습니다. 차이나이제이션. 이란이 중국화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이란은 지금 30여 개국이 추진하는 독자적 제재안에 중국은요, 죄송합니다. 참여하지 않고 있죠. 러시아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 개발하던 가스전, 일본이 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이란의 가스전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다 누가 가져간 줄 아세요? 다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이란의 최대 투자국가 중국입니다. 이란의 시장 최대 장악국가 중국입니다. 지금 이란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 엄청난 나라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우리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 독자적 제재안으로서 이란을 통째로 지금 중국에 주는 형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1, 2년 안에 끝나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10년 이상 지속이 되면은 이란과 중국과의 맺은 경제적 또 더 나아가 이 정치적 동맹체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지금 이란이 완전히 그 중국에게 지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이런 상황이 10년이 지속된다 그러면 나중에 미국도 이 고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제 중동도 완전히 사실상 에너지도 장악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결국은 미국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잘못되면 패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뭐 상당히 많은 좀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은 또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서 좀 늦춰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미국과의 협력하에 빠른 시일 내에 이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전향적인 그런 정책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란을 포함해서 중동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은 물론이고 경제적 진출도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전략을 짜서 접근해야 되느냐?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 제가 미국과의 어떤 협력을 보다 강화해서 이란 문제를 국제사회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요.